뉴스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핫한 뉴스부터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오늘의 뉴스를 커버합니다.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이라고 해서 방금 기분이 좋아진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죠. 벌써 중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요일. 예. 이제 이틀 남은 거예요. 이번 주중은.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도 777 감사제 계속됩니까? 네, 계속됩니다. 이미 70만 명 넘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 70만 3천 명이에요. 그래요.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777 감사제는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구독자 7명을 모아오신 70분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 인증샷 7개를 모아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 있고요. 스키 종일권, 건강기능식품, 커피 쿠폰, 그리고 1등 상품으로 김치 냉장고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신 분들에게 당첨 확률이 또 높아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휴대전화를 무려 3번이나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각 통신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 5일 오후부터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1시간 21분 만에 유심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인 6일 오후 10시 28분에 한 차례 더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입니다. 그래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휴대전화를 2번 교체했다고요? 네, 황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엄 해제 후 나흘 사이에 휴대전화를 2차례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오후에 유심칩을 기존 핸드폰에서 다른 기기로 옮겨서 이용을 했고 이어 약 이틀 뒤인 8일 오후에 또 한 번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로 옮겼다는 겁니다. 황 의원은 내란 주동자들이 지금 시각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수 있다며 신속한 특검 출범을 통해 내란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 두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어젯밤 늦게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검찰청법을 들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했죠.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김 전 장관에 대해 각 수사기관이 영장을 중복 청구한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죄드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 개시권까지 인정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
피의자 신문 출석을 포기해서 이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징역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정부 원안 677조 4천억 원 중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등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안이 처리된 겁니다. 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10일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죠. 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제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안을 내놓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부족한 예산은 민생 추경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금융사기 등 민생 직결 수사비 격인 수사기관 특활비를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방탄을 위해 삭감했다고 비판했고요. 상품권 예산과 기존 삭감액 복원 등 모두 3조 4천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절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재부가 막판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감액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증액안은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생 예산에는 손댄 바 없고 오히려 예결위 통과안보다 더 깎은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경제 위기를 고려해서 최종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상설 특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 특검안은 우선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 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요.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진짜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여당에서만 20여 명, 그러니까 20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맞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8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이 210표, 반대가 63표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할 부분은 여당에서 20명이 넘게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네. 2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2명이군요. 예, 기권표까지 합치면 30명을 웃도는 이탈표가 생긴 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상설특검 찬반 여부를 두고 토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당 차원의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 등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 전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결의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체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명의 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죠. 여기에 윤 대통령을 체포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자율투표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4명은 가결을, 3명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국회 원내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탄핵 정국 속 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친윤계와 친한계가 또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는 윤 대통령의 탈당 여부부터 퇴진 절차 시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와 찬반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혀왔죠. 네. 탄핵 정국의 수습을 이끌 차기 원내사령탑을 놓고도
이유로 양측이 갈등을 빚는 모습입니다. 네. 차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관련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한편 오는 14일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권성동 의원이 적임자라는 입장입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예. 친윤계는 여당이 주도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절차를 진행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 운영을 협의해야 하는 만큼 당정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진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친한계 생각은 어때요? 친한계는 탄핵 정국이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만큼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친윤계가 원내를 이끌 경우 사태 수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당으로 고스란히 전이돼 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친한계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표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에도 친한계와 친윤계 생각이 다르군요. 네. 이 당내 이견이 노출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2차 표결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오는 14일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표결에 탄핵안 반대 표결 불참 당론을 정했고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2차 표결에도 이른바 보이콧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석하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자신은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시 하야하지 않으면 2차 표결에는 많은 의원이 참여할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고요. 앞서 김상욱 의원도 당에서 탄핵 찬성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며 탄핵안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현진 의원은 탄핵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1차 표결에서의 집단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었다며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을 해도 탄핵안은 가결되는데 네. 여당에서 찬성 표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남은 시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모든 뉴스를 커버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 어디 없나?